대출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출 사기 당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도 대출 사기 당하는 호구가 있어? 그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부 다. 막상 돈이 절박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기를 당할 수가 있긴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출 중개업자들이 써먹는 수법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이런 거에 쏘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놀랍게도 속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사기 당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신 분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뒤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좀 상담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통화 괜찮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 신경을 써가 제가 처음에 저축은행에 SBI에 12.9%로 옛날에 있다가 예, 그거를 3,500을 빌렸어요. 12.9%로. 예, 그래 몇 개월 하고 쓰고 있다가 누가 전화가 또 왔어. 일반 번호로요. 네, 전화 와가지고 고금리로 예편 쪽에 예, 쓰게 되면은 금리가 정부 지원 상품 3%인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그걸로 이제 교환을 해버려서 예, 19.9%로요. 고금리를 써야 이제 된다 하더라고. 예, 그래가 그걸로 이제 대화를 19.9%로 나도 이제 돈이 좀 필요하고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 이제 안 받으면 한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쪽은 한 2천까지 예표에서 19.9%로 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 썼거든요. 썼는데 낮춰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연락 와가 정부 지원 상품이 사람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과장인데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밀렸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한 5일 지났거든요. 그러지만은 나중에 그래가 이제 5일 있다가 전화가 안 와. 그래 나중에 뭐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게 중고차를 매입을 하래. 그걸 사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자산이 있는 걸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정부 지원 상품 3%로 낮출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고 예, 19.9%는 받은 상태고 그래 이제 지금 그러면 5,700이 돼버렸거든요. 그래가 그리고 이금융 쪽에서 JT하고 연락해보니까 금리가 5,700이 안 나오고 3,000 얼마 나오고 14.9%가 나오더라고 JT에. 서류까지 내가 냈거든요. 어젠가 하니까 예, 그렇게 나오고 일일이 다 알아보고 했는데 5,700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그렇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노텔 캐피탈인데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바꾸던데 또 자기 과장인가 또 바꾸더라고. 바꿔가지고 무슨 그게 내가 보니까 통대환 대출 같은데 자기가 다 갚아준대 그거를. 예? 대로를 시켜주고 1금융으로 5에서 6%로 내가 해당이 된다 조건상. 근데, 그렇게 잠시만요. SBI에 12.9%로 옛날에 있다가 예, 그거를 3,500을 빌렸어요. 12.9%로. 이분은 지금 SBI 저축은행에 원래 3,500만 원 12.9%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셨어요.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와, 12.9%면 진짜 이자가 높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12.9%로 일반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금리를 엄청 잘 받은 편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말하는 1금융에서 최고 금리가 나올 때는 12%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2금융에서 12.9%가 나왔으면 잘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금리 여기 12.9에서 은행으로 정말 운 좋게 낮아진다고 한들 여기에서 4%나 5% 정도 낮아지는데, 그 정도 낮아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적당히 낮은 금리를 쓰고 있다면 빨리 돈 벌어서 빨리 갚는 편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누가 전화가 또 왔어. 일반 번호로요. 네, 전화 와가지고 자, 이분은 그 대출 사기 연결된 과정이, 시작이 누가 전화가 왔다고 하죠, 자기한테. 금융기관이나 금융사 직원, 해당 금융사의 영업사원, 대출 상담사 등 고객 본인이 전화를 달라, 대출 좋은 상품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라고 미리 마케팅 동의나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먼저 고객한테 대출 권유 전화를 못합니다. 문자도 못합니다.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그러니 결국 먼저 어딘가에서 대출 관련하여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불법인데 그 과정이나 결과가 합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금리로 예편 쪽에 예. 쓰게 되면은 그 금리가 정부 지원 상품 뭐 3%인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진짜 중개업자들이 써먹는 고전적인 수법인데, 정부 지원 3%짜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에 그거를 받으려면은 저축은행이나 이런 고금리 대출을 써야만 저금리 대출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례자분도 그 중개업자가 속여서 에큐원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에 19.9%로 쓰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진짜로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출을 정부 지원 대출로 3%짜리로 바꿔주는 대출이 있다면, 지금 이분이 SBI 저축은행에서 12.9%짜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정부 지원 대출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지, 이거를 무슨 에큐원 저축은행을 한번 받았다가 다시 이 정부 지원 대출로 넘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다리 건너서 돌아와야 된다, 목적이 뻔하죠. 눈에 보이죠. 중개업자들은 애초에 이 사람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3%짜리 대출이 있다는 걸 미끼로 던졌을 뿐이고, 실제로 얘네들이 목적한 거는 고금리 대출을 연결을 해주고 그 고금리 대출 금융사에서 나오는 수당을 먹고 째는 거예요. 그래가 한 5일 지났거든요. 그러지만은 나중에 그래가 이제 5일 있다가 전화가 안 와. 그래 나중에 뭐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게 중고차를 매입을 하래. 그걸 사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자산이 있는 걸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정부 지원 상품 3%로 낮출 수 있대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저금리 대출로 해주겠다고 하고는 뭐 5일 뒤에 해주겠다, 며칠 뒤에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는 그 기다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결국 이 사례자가 본인이 답답해서 다시 그 중개업자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 그 중개업자들이 이제서야 하는 말이, 그 정부 지원 대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신청을 해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 어이없는 핑계를 둘러대죠. 그래 놓고는 끝에 가서 한다는 말이, 중고차를 하나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중고차를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또 이 사기업자들이 개소리를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이 대출 중개업자들 중에서도 정말 쓰레기 중에 개 쓰레기 업자입니다. 제 유튜브를 뭐 대출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뭐 선배들 후배들도 다 봅니다, 제 채널을. 그런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똑바르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말하는 이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해를 할 겁니다. 정말 이런 애들은 쓰레기고, 정말 이것들은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고 또 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 노텔 캐피탈인데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바꾸던데 또 뭐 자기 과장인가 또 바꾸더라고. 그게 뭐 내가 보니까 통대화 대출 같은데 자기가 다 갚아준대 그거를. 예? 대로를 시켜주고 1금융으로 뭐 5에서 6%로 내가 해당이 된다 조건상. 이분은 결국 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또 이런 중개업자들한테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대출 관련 전화가 수도 없이 올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또 뒤에 가서 롯데캐피탈을 사칭하는 어딘가에서 또 전화가 왔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큐원을 연결해줬던 처음에 그 사기를 쳤던 이 업자들 중에 한 패거리일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롯데캐피탈 과장이라면서 사칭하면서 전화 와서, 자 고객님, 대출이 이렇게 있으니까 고금리 대출을 정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통대환 대출이라고 자기들 돈으로 이 사례자분의 채무를 싹 다 갚아주고 채무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신용 세탁이 되면은 그때 은행에서부터 4%짜리나 5%짜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롯데캐피탈 과장이 할 일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출 상담이 하고 싶어도 롯데캐피탈 전화하셔봤자 과장급하고 전화 연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용 세탁을 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불법 대출이에요. 이 대출 사기를 치는 이 중개업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할까 궁금하시죠? 만약에 얘네들이 이 사람을
끝까지 속여서 다 우려 먹었다면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람이 에키온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2천만 원. 이거 대출해주고 얘네들이 처음에 한 50만에서 60만 원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수를 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뒤에 고객이 자꾸 전화 와서 대출을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 다급하구나, 이거 호구 하나 물렸구나 싶으니까 중고차 하나 사자고 얘기를 하죠. 중고차 2천짜리 사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중고차가 2천만 원짜리 절대 안 사죠.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한 1천만 원짜리인데 중고차 할부를 2천만 원까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중고차 2천짜리를 얘네들이 해먹으면은 최소 진짜 300에서 400은 지 손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원래 채무가 3,500만 원이 SBI 저축은행에 있었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쏘가서 에키온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받았고, 중고차까지 2천만 원짜리를 샀다, 할부로. 그렇게 치면은 이 사람의 총 빚은 7,500으로 늘어났겠죠? 예, 다 진행이 됐다면. 그러면은 그 뒤에 가서 롯데캐피탈 사칭하면서 전화 왔던 놈이 통대한 대출을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 통대한 대출을 뭐 얘네들이 돈을 공짜로 자기네들 돈으로 밀어주겠습니까? 수수료가 최소 10%에서 15%입니다. 일단 최소 금액 10%만 잡아도 7,500에 10%면 750이에요. 결국 이 사람한테 한 명을 에키온 저축부터 중고차 통대한 대출까지 한 명을 쭉쭉 털어서 다 뽑았으면은 이 사람 한 명 속여가지고 1,000만 원 가까이 번 거예요. 이 빚도 안고 빚만 남은 사람들은 정말 좌절감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5년째 대출업계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자살하신 분도 몇 분 봤어요. 그 당하신 분이 만약에 가족이 있고 그 가정에 가장이라면은 이런 사기 당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저런 거에 썩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원래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스킬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높은 이자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얘기해주고, 대출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 되는 방법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끝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면은 스스로 쏘가 넘어갑니다. 듣기 좋은 말, 희망적인 말만 해주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그 뒤로는 속는 사람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상과 가능성 없는 일에 대한 욕심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늪으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